지난날의 장미. 길버트의 청혼을 거절했던 그날 이후 2주 동안 애는 친구들과 함께 볼링브로크에서 시간을 보냈다.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지만 길버트를 떠올릴 때면 왠지 모를 고통과 불만이 마음 밑바닥에 흐르고 있음이 느껴졌다. 다행히 길버트를 생각할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았다. 유서 깊고 화려한 대저택 마운트 홀리에서는 필리퍼의 남녀 친구들이 잔뜩 몰려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정신없을 정도로 많은 드라이브, 춤, 소풍, 뱃놀이가 있었다. 필이 그것들을 뭉뚱그려서 대잔치라고 부르곤 했다. 필의 2 구혼자인 알렉스와 앨런조는 언제나 빠지는 법이 없었다. 애는 그 2명이 도깨비불처럼 변덕스러운 필의 춤 상대가 되는 것 이외의 일을 하기나 하는 걸까 의심될 정도였다. 둘 다 착하고 남자다웠지만 애는 누가 더 나은지 의견을 내지 않으려고 했다. 누구랑 결혼하는 게 더 좋을지 앤 내가 조언해줄 줄 알았는데. 필이 속상하다는 듯 말했다. 그건 스스로 결정해야 해. 필, 너는 다른 사람들이 누구랑 결혼해야 할지 정해주는데 전문가잖니. 앤이 놀리듯이 말했다. 어머, 그건 아주 다른 문제야. 필이 진지하게 대답했다. 볼링브로크에 머물며 있었던 가장 행복했던 사건은 앤이 태어났던 장소를 방문한 것이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자리 잡은 노란색 낡은 벽돌집. 그곳은 지금까지 앤이 그토록 꿈속에 그리던 곳이었다. 필과 함께 대문으로 들어서는 앤은 기쁨으로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거의 똑같아. 창가에 내가 상상했던 인동나무는 없지만 대문 근처에 정말로 라일락 나무가 있고 창문에는 모슬린 커튼이 있어. 여전히 노란색 칠이 되어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 아주 키가 크고 마른 여성이 문을 열었다. 예, 셜리 부부가 20년 전에 여기서 살았어요. 부인이 앤의 질문에 대답했다. 그 부부가 여기 새들어 살고 있었지요. 기억이 나요. 둘 다 열병에 걸려서 함께 죽었어요. 너무 슬픈 일이었죠. 아기 하나를 남기고 갔어요. 아마 오래전에 죽었을 거예요. 병약한 애였거든요. 토마스랑 그 사람 아내가 데려갔었어요. 자기 애들이 모자란 것도 아닐 텐데. 그 아기는 죽지 않았어요. 앤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제가 바로 그 아기였어요. 뭐라고요? 세상에, 이렇게나 컸군요. 마치 앤이 이제 아기가 아니라는 사실이 놀랍다는 듯 부인이 소리쳤다. 자세히 보니 정말 닮았네요. 피부가 흰 게 아빠랑 꼭 닮았어요. 아빠도 빨간 머리셨죠. 그런데 눈이랑 입은 엄마를 닮았네요. 아주 사랑스러운 분이셨어요. 내 딸아이를 학교에서 가르친 선생님이었는데 우리 딸이 그분을 어찌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2분은 한 무덤에 묻히셨고 학교 이사회는 그때까지 근무해 주었던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묘비를 세워줬어요. 집에 들어와 볼래요? 들어가서 둘러봐도 되는 건가요? 앤이 열정적으로 물었다.
그럼요. 원하시면 얼마든지요.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집이 작아서요. 남편한테 부엌을 새로 지어달라고 계속 조르고 있는데 빨리 하질 않네요. 응접실은 여기고 위층에 방 2개가 있어요. 원하는 대로 둘러봐요. 난 손자들을 돌봐야 해서요. 동쪽 방이 아가씨가 태어난 방이에요. 아가씨 어머니가 해 뜨는 걸 보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던 게 기억나요. 해가 막 떠올랐을 때 아기가 태어나서 아가씨 엄마가 처음으로 봤던 게 아기 얼굴에 비친 햇살 한 줄기였다는 게 떠오르네요. 좁은 계단을 올라간 애는 감격에 부풀어 작은 동쪽 방으로 들어갔다. 애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곳이었다. 이곳에서 애의 어머니는 머지않아 태어날 아기를 위한 소중하고 행복한 꿈을 꾸었을 것이다. 이 방에서 앤이 태어나던 순간 밝은 햇살이 들어와 어머니와 아기를 비춰주었다. 이 방에서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진 애는 경외감을 갖고 방을 둘러보았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앤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보석처럼 빛날 소중한 순간이었다. 나를 낳을 때 어머니는 나보다 어리셨어. 앤이 속삭였다. 계단을 내려가던 앤은 집주인 아주머니와 복도에서 마주쳤다. 부인은 앤에게 파란색 리본으로 묶은 먼지 앉은 작은 꾸러미를 건네주었다. 위층 옷장에서 발견한 오래된 편지 꾸러미예요. 무슨 편지인진 몰라요. 열어보는 수고는 안 했으니까요. 하지만 맨 위에 있는 편지 봉투에 버샤 윌리스 양에게 라고 적혀 있는데 그게 아가씨 어머니 결혼 전 이름이에요. 가져가고 싶다면 가져가세요. 어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앤이 황홀한 듯 꾸러미를 움켜쥐며 소리쳤다. 이게 남은 물건 전부예요. 가구들은 치료비를 내느라 다 팔았고 토마스 부인이 어머니의 옷이랑 자질구레한 것들을 가져갔어요. 그 집 애들 틈에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남아있는 물건은 없을 거예요. 걔네는 무엇이든 다 망가뜨리는 고삐 풀린 망아지들이었으니까요. 저는 어머니의 물건을 하나도 가진 게 없었어요. 앤이 감격으로 목이 메어 말했다. 이 편지들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다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아이고, 아가씨 눈이 엄마를 아주 닮았어요. 아가씨 어머니랑 대화하는 기분이에요. 아버지는 외모는 별로였지만 아주 착한 분이었어요. 둘이 결혼했을 때 사람들은 저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가엾은 분들. 오래 살지 못하고 떠났죠. 하지만 아주 행복하게 살다 갔으니 그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애는 얼른 집으로 돌아가 소중한 편지들을 읽고 싶어 안달이 났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꼭 들러야 하는 곳이 있었다. 애는 혼자서 오래된 볼링브로크 묘지의 풀이 돋은 구석으로 갔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묻힌 곳이었다. 애는 가져온 흰 꽃을 놓았다. 그리고 서둘러 마운트 홀리 저택으로 돌아와 자기 방에 오랫동안 앉아서 편지를 읽었다.
그중 몇 통은 아버지가, 몇 통은 어머니가 쓴 것이었다. 편지가 많지는 않았다. 다 합쳐서 12통뿐이었다. 월터 셜리와 버셔 셜리가 연애 기간 동안 떨어져 지낸 적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편지지는 흘러간 세월 때문에 노랗게 바래고 글씨가 흐려져 있었다. 얼룩이 지고 구겨진 편지지에 심오한 지혜는 담겨 있지는 않았지만 사랑과 신뢰가 가득 넘치고 있었다. 잊혀진 것들의 감미로움이, 오래전 죽은 서로 사랑하는 이들의 소중한 상상이 편지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다. 앤의 어머니 버셔 셜리는 편지를 쓰는 재능이 있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편지에 담긴 아름다움과 향기는 그것을 쓴 사람의 매력적인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편지들은 섬세하고 친밀감이 가득하고 정말 소중했다. 앤에게 가장 소중했던 편지는 앤이 태어난 이후 아버지가 잠시 다른 곳으로 떠나 있는 동안 쓰인 편지였다. 젊은 엄마의 자랑스러움이 가득한 아기에 대한 한편의 보고서나 다름없는 편지였다. 아기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명랑한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가 온통 적혀 있었다. 아기가 자고 있을 때 가장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깨어있을 때는 더 사랑스러워요. 버셔 셜리는 추신에 그렇게 적었다. 어쩌면 그게 버셔 셜리가 살아있는 동안 적었던 마지막 글이었을 것이다. 삶의 마지막이 멀지 않은 때였다. 그날 밤 앤은 필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이었어. 오늘 아버지와 어머니를 찾았으니까. 이 편지들 덕분에 그분들은 나한테 진짜가 되었어. 난 더 이상 고아가 아니야. 마치 책을 열었다가 어제의 장미를 발견한 기분이야. 감미롭고 사랑스러운 모습 그대로 책장 사이에 꽂혀있는 장미 말이야.